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스포츠센터의 쌤입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인가요?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거의 99% 류현진 선수가 하나이글스로 복귀가 확정이 되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일단 또 정말 믿기지가 않은데 하나 팬들이 염원에 많지 않던. 네, 사실 저희가 기존에 한두 달 전부터 네. 류현진 선수 방송을 잠깐 진행을 했었어요. 네. 뭐 복귀 가능성과 컨택되고 있는 메이저리그 팀이라든지 그런 방송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 댓글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낮게 봤죠. 그렇죠. 제가 사실 희망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준으로 50%가 뭡니까? 30% 미만으로 봤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좀 제가 한 2월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메이저리그 팀이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되고 이제 거의 이제 시범 경기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은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지만 한 50%를 안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설마 오겠어? 그렇죠. 라는 마음이 좀 한쪽에 있었고 하지만 이제 갑자기 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아직 오피셜한 계약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 녹음한 날짜 기준으로. 네. 그래서 사실 정말 1%의 확률로 이 계약이 어그러진다면 이 방송은 올라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올라가야죠. 그런가요? 우선은 170억 오피셜은 아니지만 네. 거의 가시권에 있고. 맞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 저희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오늘이 2월 21일이거든요. 네, 수요일이고요. 네, 2월 20일 하루 전에 1일 전에 류현진 선수가 거의 90% 이상 국내 최고 대우로 복귀가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21일 기준으로 지금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일단 국내 최고 대우임은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계약의 세부 조건들이 있잖아요. 보장액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혹은 지금 셀러리캡 이슈도 있으니까 그런 연봉 수령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인만 부산일보 2시간 전 기사에 의하면 네네. 부산일보네요. 부산이요? 네. 네. 대전이 아니고 부산일보인데. 네. 사인만 남은 한화 류현진. 네. 금준의 입단 공식 발표라고 2시간 전에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네네.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야구 계통의 소식통들. 네. 여러 트위터 통해서도 간혹 그런 소식, 사실 그런 소식은 트위터가 제일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의 그 얘기를 보면은 사실 계약 자체가 어그러질 일은 없다. 다만 세부 내용이 조율 중이고 계약 사인만 되면은 지금 하나이글스가 이제 2차 스프링 캠프를 오키나와에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바로 오키나와로 합류할 준비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다. 라는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소식들을 봤을 때 이 계약이 어그러질 확률은 1% 미만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맞죠. 와서는. 왜냐하면은 이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언론에서 터트려 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정이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정확한 액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는 4년 170억 이상이다. 당연히 지금 KBO 역대 최고액이고요. 그 전까지는 평균액 기준으로는 김광현 선수. 김광현 선수가 2022년 시즌에 복귀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4년 총액 151억 원. 오. 그때 당시가 이제 연평균으로 치면은 거의 30억 이상이죠. 30억대 후반. 네.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에 갱신이 됐습니다. 2023년 시즌에. 두산 베어스 양의지 선수가 6년 총액 152억. 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치면은 액수가 낮지만 한 25억 되겠죠? 그렇죠. 전체 계약 액수 기준으로는 152억이 최고였는데 170억이면 연평균으로든 총액 기준으로든 어쨌든 KBO 최고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록 갱신을 또 하네요.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기록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하나 이글스로 복귀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면은 2006년도 신인이고요. 2006년도에 전체 2차 지명 전체 2번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도대체 1번은 누구냐? 류현진을 거르고 누굴 뽑아갔냐? 네. 일단 류현진은 거른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SK 와이번스. 1차 지명 연고지 지명이 있을 당시여서 그 당시에 류현진 선수를 뽑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롤타님도 알고 계셨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토미존 서저리를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네. 수술로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위의 그 수술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요즘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래서 그 부상 이력 때문에 지명을 한 선수가 이재원 선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재원 선수가 올해부터 또 하나 이글스에 뛰기로 되어 있죠. 이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SK 와이번스가 일단 류현진을 한번 걸렀고요. 두 번째 2차 지명 전체 1순위 그 당시에 롯데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는
나승엽이라는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이 선수는 좀 프로에선 정말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고 은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팩트를 못 남긴 건 사실이다. 네, 저희 류현진 선수를 거르고 나승현. 그래서 이런 밈이 좀 있었어요. 류거나 류현진 거르고 나승현. 그래서 롯데 어떻게 보면은 드래프트의 굉장히 흑역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이글스가 전체 2순위로 지명을 했고 데뷔 시즌부터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데뷔전이 개막전 선발로 올라와가지고 7이닝 무실점 삼진 10개. 이때 당시로는 신인으로서는 최다 탈삼진 기록입니다. 20살이죠? 그렇죠. 만 19세. 우리 나이로 이제 대학교 1학년인 거죠. 네. 대학교 1학년 4월에 그런 일단 성적을 거두고 그 2006년에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수상을 합니다. 괴물의 탄생이죠. 그렇죠. 그리고 골든글러브까지 당연히 수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다승과 방어율, 탈삼진 모두 1위. 이거를 투수의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첫 해에 모든 걸 다 가져갔습니다. 당연히는 아니고 이 해가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에 간 해입니다. 2006년도 준우승을 했죠. 삼성 라이온즈에 밀려가지고. KBO에서는 통산 7시즌을 뛰었고요. 7시즌을 뛰면서 98승 52패 100승을 못 채웠어요. 마지막 시즌에 좀 살짝 부상도 있고 정말 운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260이닝을 던졌고 방어율 2.8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3점대만 돼도 굉장히 준수하다라고 하는데 통산 방어율이 2점대면은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가해죠 메이저리그. 그렇죠. 갔죠 실제로. 저희가 항상 언급하는 그 WAR이라는 수치 7시즌 동안 44 총합. 그러니까 연평균 WAR 6 이상을 했다. 2010년도에는 거의 10 가까이 됐을 거예요. 2010년도가 가장 커리어에서 좋았던 방어율도 1점대 막 퀄리티 스타트를 그냥 나올 때마다 기록했던 시즌이거든요. 물론 하나는 꼬이쳤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메이저리그로 가는데 그 당시에 KBO 역대 최고 포스팅 금액인 2,570만 달러 약 그 정도로 갔고요. 메이저리그에서 오히려 더 선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 2013 시즌부터 2023 시즌까지 하고 온 거니까 총 11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는 78승 48패 그리고 1055이닝 방어율 3.27. 그러니까 방어율도 준수해요 상당히. 그렇죠.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봐도 평균 이상이죠. 다만 이제 좀 11시즌을 뛰긴 했지만 그 한국에서보다 승수가 낮은 이유는 부상 경력이 좀 많습니다. LA에서도 어깨 관절 수술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토론토에 가서도 토미 존 서저리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풀타임으로 뛴 시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체감상으로 한 반 정도 뛴 것 같아요. 11시즌 중에 한 5, 6시즌 정도는 풀타임으로 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영입을 했을 때 당연히 뭐 전력이 플러스된 효과고요. 그 2022년도에 김광현 선수가 SK 와이번스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 전 시즌에 SK 와이번스가 6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김광현 선수가 복귀를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에이스가 한 명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전력면에 있어서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모두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연히 제 생각에는 1선발의 역할을 수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가 탄탄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하나의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젊은 유망주들 선수가 많은데 그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를 전수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일종의 뭐 정신적인 구심점? 에이스가 있다는 거는 뭔가 연패를 했을 때 그 선수가 나올 때는 끊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 선수가 나올 때는 항상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작년에 패디 선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패디가 나올 때는 약간 제가 상대팀 입장에서도 오늘은 졌다.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에이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렇죠. 네, 이 류현진 선수가 복귀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당연히 전력에서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만 솔직히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고 뭐 하나이글스가 단숨에 우승권의 전력으로 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위에서 1위가 됐잖아요. SK가. 비슷한 약간 수식을 적용해보자면은 그래서 5강권 안에는 들 수 있는 전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올해 또 보강된 게 류현진 선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도 FA로 영입이 됐고 또 여러 베테랑 선수가 또 합류를 한 부분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이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5강 싸움에 약간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스타성이 우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뉴스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뉴스나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즌권이 매진이 됐어요. 제가 어제 그것도 2월 20일 첫 오피셜 확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저도 같이 시즌권 예매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정말 역대급으로 네. 시즌권이라는 거는 하나는 두 가지 시즌권이 있거든요. 풀 시즌권과 주말 시즌권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주말 시즌권도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은 주말 내내 그 주말이라는 게 사실 금토일이거든요. 네. 매주 금토일마다 야구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름에 진짜 가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 아, 게다가 또 대전구장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즌권이 지금 역대급 흥행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이 류현진 선수가 복귀한다는 소식이 딱 마침 어제 딱 열렸거든요. 시즌권 하프 시즌권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이적 안 되면 네. 대한합회 사기극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 환불 될 겁니다. 이건 100%. 근데 뭐 그럴 일은 솔직히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류현진 선수가 전성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를 영입하는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외국인 선수가 3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냥 외국인 선수도 아니라 특급 외국인 선수가 한 명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내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은 보통 메이저리그와 그 트리플 A 마이너리그를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지 않아서 약간 그 40인 로스터에 들까 말까 하는 선수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어느 팀에 가더라도 선발 투수, 그러니까 높은 선발은 아니지만 4선발에서 5선발 정도로는 기대할 만한 충분한 카드니까 사실 이 정도 급의 선수가 한국에 잘 오지 않거든요. 안 오죠. 그 왔던 선수가 작년에 패디 선수입니다. 아. 메이저리그 5선발급으로 사실 딱 패디 선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정도 선수가 왔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부상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메이저리그에 간 다음에도 사실 부상 경력이 굉장히 좀 이것저것 많거든요. 어깨도 한번 나갔었고 팔꿈치 쪽도 지금 부상이 있고 나이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상 문제만 최대한 조심을 한다면은 성적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몸 상태만 괜찮으면 네. 당연히 네. 이제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메이저리그 토론토에서 뛰었을 당시에 류현진 선수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 맞아요. 제가 그 부상 복귀한 다음에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의 하향 곡선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좀 대부분의 야구 팬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런 큰 수술을 했는데 이게 복귀를 했을 때 과연 이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전의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운드에서 어떻게 수싸움을 하느냐.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서의 한 자리를 굉장히 좀 지능적으로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투구를 보면서. 전성기의 구위만큼은 확실히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운영 능력이라든지 혹은 뭐 제구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연륜이라는 게 좀 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도 뭐 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몸이 건강하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것만 제외한다면은 뭐 거의 상수가 아닐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나쁠 거에 없는 게 아니라 매우 좋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장 지금 뭐 하나 이글스뿐만이 아니라 KBO 전체 흥행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상당히 뭐 홈이든 원정이든 좀 직관에 가야 되는데 예매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벌써 걱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하나 팬들분에게. 아, 네. 축하 받을 만한 소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정규 시즌 들어가면은 류현진 선수가 실제 등판을 하게 된다면 또 그 기록 가지고도 한번 또 방송을 한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류현진 선수가 하나 이글스 복귀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스포츠센터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